안녕하세요. 샘스 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연방 준비 제도입니다. 이거 아는 건데? 그 연준 그거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거 맞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볼 거예요.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번 중앙은행을 보면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을 같이 봤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바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부르는 그겁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별명이 있다고 했죠. 미국의 중앙은행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폐도 발행을 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 달러를 발행하겠죠? 그럼 그냥 한국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이고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는 역할은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고 연준은 민간은행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미국의 중앙은행을 연준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발음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FED는 Federal Reser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더 Fed 이렇게 쓰기도 해요. FRB는 Federal Reserve Bank입니다. 그리고 FRS는 Federal Reserve System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식적인 풀네임은 바로 이겁니다. Federal Reserve System이에요. Federal은 연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랑 각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각 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도 하죠. 그런 걸 바로 연방이라고 합니다. 리저브는 저는 예약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예약해 놓는 거, 그러니까 준비해 놓는다. 이런 뜻으로 준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제도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연방, 준비, 제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여기가 뱅크가 아니고 시스템인가요? 우리 중앙은행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도 시스템이라고 써 있어요. 왜 은행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오늘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다.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용어만 페더럴이라고 사용했을 뿐 정부기관이 아닌 순수한 민간은행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연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12개 지역으로 어떻게 나눴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지역은행의 연합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달러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그 연준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그냥 민간은행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FRB는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몇몇 이익 집단들이 단단히 결합된 모임체일 뿐이다. 정부 예산을 쓰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감시도 없다. 그들은 금이 없어도 되고 별도의 은행 거래 창구도 필요 없다. 이 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근본인재와 이어진 거죠. 금이 없어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 바퀴와 더불어 이 FRB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간은행의 연합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데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는가? 대개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엄격한 감독과 감시 체계를 가진 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FRB는 그러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극소수의 금융 자본가들인 것이다. 이게 은행의 연합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민간은행이 달러 발행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민간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혹도 있다고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선도 있다는 겁니다. 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FRB가 금리를 계속 낮춰서 6.5%였다가 결국 1.75%까지 낮추니까 사람들은 금리가 낮네? 빚 내서 투자해볼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빚을 마구 발행해서 집을 많이 사면서 투기 열풍의 진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이익을 얻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아져야 그 대출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빚이 많아져야 수익이 많아진다. 이런 은행의 원칙에서 본다면 FRB가 금리 인하를 해서 서민들이 더 많이 대출을 받게 해준 거는 결국 은행의 이익을 위한 거다. 그 은행의 연합체가 FRB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과거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금융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는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쵸? 저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은 다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지갑 속 돈이 사라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통화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그 첫 번째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우리의 잘못도 있다. 분명한 건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이 연준이라는 걸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또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최대 관심사죠. 오죽하면 페드워치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도 하고 통계도 내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회의, 다음 FOMC까지 얼마나 남았나를 초 단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세계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죠.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눈 뜨고 코 베인다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구조적인 거 탓해봐야 남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지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오늘은 중앙은행, 그중에 연준을 제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 진짜 공부 의지가 더 불끈 솟아오르지 않으시나요? 금융문맹 탈출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